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천하람 의원, 전종덕 의원. 아니 3분의 1을 해줘요. 왜 입대를 합니까? 조용히 해보세요. 작년 기억하실 겁니다. 대통령 탄핵에 이은 헌정사 최초의 직무정지가 된 한덕수 국무총리. 오늘 처음으로 탄핵 심판 첫 변론길이 오늘 열렸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무려 54일 만이었고요. 그런데 이마저도 변론을 종결하겠다. 9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럼 그 현장 화면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변론길에서 주로 어떤 내용 말씀하실 예정이실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국회 요결 정족수 문제, 그 부적법성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할 거고요. 소추안에 대한 부당함이나 사실과 다른 점을 조목조목 반박을 준비했습니다.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양측에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좀 거칠게 표현하면 54일 만에 오늘 정말 어렵게 탄핵 심리가 진행이 됐는데 1시간 반 만에 끝이 났어요?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변론이 끝이 난 겁니까?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일회 기일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물론 이제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서 뭐 증거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왜 이 사건을 여기까지 끌고 오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 문제뿐만 아니고 예. 정족수 부분에 관련된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빨리 종결해 줬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끌고 온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지금 5가지 탄핵 사유로 들었지만 5가지 탄핵 사유가 헌법재판소에서도 사실관계는 이미 확정돼 있고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정도의 가벼운 내용 또는 사실 그 탄핵 사유조차 되지 않는 내용을 들어서 권한대행을 탄핵해서 국정을 마비시켜 놓은 이 부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선고 이후에 국회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이 부분, 이 여러 가지가 좀 미묘하게 복잡한 문제가 안고 있는 그런 탄핵 심판 재판입니다. 근데 90분 만에 저희가 제목을 시작하자마자 거의 끝이 난 버린 것 같은 한덕수 총리 건인데 장현주 변호사님. 사실 근데 이게 1시간 반 만에 오늘 오후에 끝이 났더라도 54일 만에 탄핵소추안 이게 헌법재판소에 갔고 그 중간에 국회 측이 또 대통령 건처럼 내란죄 빼냐 아니냐를 두고 그러면 도대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정족수뿐만 아니라 그냥 국정마비 목적 아니냐 이게 여권의 비판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그런 비판을 해왔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이제 야권에서는 당연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권한대행으로서도 그리고 당시 총리로서도 탄핵 사유가 명백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국회 측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알려진 것처럼 탄핵 사유가 5가지인 것이고 그중에는 총리 시절에 분명히 탄핵 사유도 존재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각종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부분도 있고 예. 가장 큰 건 계엄 직후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한동훈 당시 당대표와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함께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구상을 대국민으로 담화로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헌법상 근거도 없는 것이었고 법률적으로도 위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총리 시절의 사유로도 탄핵 사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저는 정족수 면에서도 151석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이 또 헌법학계의 또 대부분의 견해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변론기일 한 번만으로도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재판관들도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선고 결과를 이제는 차분히 지켜보면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국회 측이 요구한 한동훈 전 대표 기각, 한동훈 전 대표 증인 채택 문제는 기각을 했어요.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의 첫 변론기일에 국민의힘 주진 의원도 참석했는데요. 이 문제 자체, 야당의 줄탄핵, 무리한 탄핵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난 12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탄핵 소추안에 대해 192석으로 탄핵 소추안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이 된 그 순간부터는 국가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 또 행정부 수반이 된 것이므로 함부로 탄핵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전족수는 200석 이상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탄핵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실상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대 의석을 이용해서 민주당은 탄핵을 29번이나 남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꼴로 탄핵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과반수 이상만으로 함부로 탄핵하는 길을 열어둔다면 지금의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도 쉽게 탄핵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종합해보면 이거겠죠. 지난 이틀 전 그러니까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 때도 언론 브리핑에 참석 안 했는데 참석했다고 소추 의견 썼다가 국회 측도 잘못했다고 했고 오늘 한덕수 총리 건 54일 기다렸는데 시작하자마자 변론도 이렇게 조금 허무할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 90분 만에. 또 하나 아직 기일 안 잡혔지만 야당 대표 노려봤다는 것도 탄핵 소추안에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극렬 반발했는데요. 김은식 교수. 예. 이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금 할 게 너무 많고 헌재 입장도 당혹스럽겠죠. 근데 이제 이런 줄탄핵, 대통령 탄핵과 맞물리면서 또 헌재 재판관들이 시간을 대통령에 오롯이 할애할 수 없는 부분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탄핵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가 그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될 게 지금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는 것이죠. 물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합니다만 그것도 예.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고 흠결이 많이 있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50여일 만에 처음 잡혔고 그것도 90분 만에 허망하게 끝났는데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다 알 겁니다. 이 부분이 민주당에 의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탄핵 사유로 탄핵을 의결했는지를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해 주고 지금 그 대행에 되어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원천적인 사유를 정리를 해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실 그것보다 오히려 한덕수 총리가 탄핵됨으로써 발생한 최상목 대행의 결정 사항이었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권을 먼저 하겠다고 해서 또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천적인 사유를 먼저 해결해 주고 그 뒤에 나타난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맞는데 그 뒤에 드러난 것부터 뭐 민주당 입장에서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걸 먼저 한다고 하니 그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기각에서 나왔습니다만 고작 이틀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겁니다. 이틀 수행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탄핵을 해야 된다고 인용했던 재판관이 4분이나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동안 줄탄핵을 통해서 과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탄핵이라는 것이 입법부가 행정부의 기관장들을 중대한 헌법과 법률적 하자가 있을 때 파면을 요청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파면이 아니라 그 탄핵 의결을 통해서 탄핵 기각이 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략적 의도를 했다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이 지금 글쎄요 문 닫을 새가 없네요. 예. 한덕수 총리 관련 9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종결된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안 얘기. 예,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CCTV는 거짓말 못한다라고 홍장원 차장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는 메모를 어디서 썼는지 모를 수가 있나라고 다시 한번 비슷한 취지 얘기를 하셨고요. 예. 빵 만들어내듯이 뭐 아까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만 만들어내라고 하셨고요. 헌법재판관과 국회의원도 시험 쳐서 커트라인 정합시다라고 하셨어요. 예, 마지막 보겠습니다. 과거엔 중도 코스프레 안 한다면서 맞아요. 뭐 저도 그 보도를 한번 봤는데 이재명 대표 과거 SNS에는 중도 코스프레 안 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썼던 모양인데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냐.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